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스피킹 지도법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능률 빌드앤그로우 ELT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영어 말하기 영역으로는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실용 영어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죠. 이 영향으로 이제 중등 수능평가에서도 쓰기와 더불어서 말하기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스피킹은 단순히 뭐 영어에 대한 재미, 흥미 이거를 넘어서 한 번쯤은 제대로 배워야 할 영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평가 대비를 위해서 확실한 실력 향상을 일으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어민 강사만큼이나 혹은 보다 더 한국인 선생님들께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북과 스피킹 스킬북을 활용해서 원어민 강사 부럽지 않은 영어 스피킹 지도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약간 도발적인가요? 원어민 강사 부럽지 않은 영어 스피킹 지도법. 네, 부제 한번 보실까요? 학습자의 유창하고 정확한 스피킹을 위한 비원어민 영어교육 전문가가 진행하는 알찬 수업.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스피킹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별 스피킹 교재, 그리고 지도 가이드, 수업 활동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 스피킹 수업을 좀 주저하시거나 꾸준히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스피킹만큼은 영어 원어민이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훌륭한 강사를 물색하는 것부터 채용하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국인 강사 대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원어민이 아닌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치자니 발음이나 뭐 억양 같은 게 신경 쓰이고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스피킹 수업에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유초등 학생들 말하기 활동은 일반적으로 말할 상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학생 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이 재미있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한 반에 한두 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활동이 좀 정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렇다고 뭐 학습지로 때울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말하기는. 그래도 학생이 스피킹에 이제 관심이나 욕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이제 말하기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는 학습자 기질이나 성향에 좀 좌우되는 활동입니다. 말하기 좀 소극적인 학습자 경우에 우리가 억지로 막 입을 열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그 주변 친구들도 소극적인 친구 이렇게 참여를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말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친구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영어라는 그 과목 특성상, 그리고 그 중에 말하기라는 영역 특성상 학생마다 실력 편차가 커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좀 쉽게 주눅들고 교사 입장에서도 그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는 정말 다양한 표준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교사의 발음이나 교재 오디오가 그 미국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편해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뭐 스피킹 교수 학습의 목적에 따라서 지도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들과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들 대부분은 영어 스피킹 교수 학습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다루기 쉬운 사안들이 됩니다. 네, 희망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가장 많은 티칭 경험을 가진 영역이 스피킹이에요. 그런데 스피킹 수업은 제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보면 목표를 다소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5가지를 포인트를 가져왔잖아요. 스피킹 수업으로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1번 영어 원어민과 같은 유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표현 발화. 2번 영어 원어민과 프리토킹. 3번 성공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4, 5번은 내신 대비, 토익, 토플 대비, 이런 평가 대비. 자,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영어 말하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걸까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EFL 환경이잖아요. EFL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예 말씀을 드려요. 학부모님들께. 부모님 중에 영어 원어민이 있거나 어릴 때 학생이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몇 년 다녀오거나 다녀와서도 꾸준히 영어 원어민과 자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 토킹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 내 생각을 막힘없이 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일정 시간, 막 1분, 2분이 아니라 일정 시간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을 말을 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도달하기 쉽지 않은 단계예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은요. 우리가 어휘 또는 문법 측면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구사하더라도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쉽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외국 여행하시다가 미국 여행하다 보면 LA 같은 쪽에 이제 교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나이 좀 지긋하신 교포분들 조금 틀리게 말씀하시더라도 현지 원어민이랑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죠. 자, 그럼 그 다음 중등 내신입니다.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쓰기와 말하기가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뭐 개인적인 논리를, 의견을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들여서 조건에 부합한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보다는 발표에 가깝죠. 영어 공인 인증 시험은요,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말하기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언어를 사용할 때 정확성과 유창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점수를 얻는 시험이죠. 저는 이 외국 유학이나 뭐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스피킹 수업을 목표로 하기에 오른쪽이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FL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오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피킹 수업의 목표가 오른쪽이라면 굳이 영어 원어민은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영어 원어민 강사님들 계시면 너무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평가를 대비하는 수업은 실력 좋은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께서 더 잘하십니다.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반복과 강화를 확실히 진행하시거든요. 반복 강화에 있어서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무조건 원어민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민 수업을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5번씩 해도 뭐 대부분의 일상을 한국어로 지내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6년 내내 스피킹을 해도 중등 대비부터는 어차피 6년간 다시 6년간 문법과 독해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창성을 높이고 싶기는 하죠. 그렇죠?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근접해지는 것만 해도 완전 성공이죠. 뭐 물론 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학원에서 조금 떠들다가 학원 끝나고 나면 애들이랑 뭐 요새 애들 PC방은 안 가지. 애들이랑 놀잖아요. 뭐 집에 가면 한국어로 된 쇼 프로그램 보고 엄마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거의 뭐 진짜 24시간이라고 하면 영어를 말하는 시간이 뭐 진짜 많아야 하루에 1시간. 그것도 진짜 많은 거예요. 1시간 내내 영어로 떠드는 것도. 근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차라리 전략을 조금 다르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영어 스피킹 수업에 참여하는데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들었던 의견을 정리한 건데요. 주제가 낯설거나 흥미롭지가 않아요. 주제가 재미없어요.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자, 그리고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쵸. 좀 부담스러워요. 이건 아이들이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불편해요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럼 제가 상처를 좀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목소리가 커요. 선생님이 너무 나만 쳐다봐요. 얘기할 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웃고 있어도 약간 뭐 저는 진짜 원어민도 아니잖아요. 백인도 아니고 저도 가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눈이 너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칭찬이라기보다 되게 이국 낯설다랄까? 그래서 되게 파란 눈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조금 이렇게 약간 주저하게 주춤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 애들이 저한테 그걸 느꼈나 봐요. 제가 이제 막 원어를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facial expressions를 하면서 이게 애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리고 정확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훈련 이후 재활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려요. 학습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는 영어가 싫어요. 그 다음에 뭐 영어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말하기는 정의적인 요인에 많이 좀 의지하는 많이 치우치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제 1차적인 고객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됐을 때 확실히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학습자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역량이 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피킹 수업을 진행할 때 우선 이제 학습자는 말하기를 배우려면 우선 올바른 발음, 억양, 사용되는 단어, 패턴 이런 것들을 정확히 듣고 따라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듣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말하기라면 문장 수준, 담화, discourse 문장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 discourse 담화 수준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마치고 기본적인 어휘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간단한 문장 구조를 인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스피킹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면 스피킹 주제가 뭐 school clubs, yard sale 이렇게 뭐 학교 동아리, 벼룩시장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너무 낯설고 좀 생경하다면 공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내용적인 배경 지식은 이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목적, 청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말하기 수업 활동이 따라 말하기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유치원생인데 뭐 초등학교 1, 2학년 뭐 많아봐야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토플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성인 토플. 그 당시에는 토플 스타터 개념도 없었고 성인 토플인데 말하기를 준비를 한대요. 물론 가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입이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배경 지식을 다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독해 지문 때 배경 지식 없는 부족한 학생들이 언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걸 몰입해가지고 소화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조그만 애기들한테 그 토플 스피킹에 나오는 그 주제에 관련된 그 정보를 소개를 하는 일이 거의 영어를 가르치는 일보다 뭐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사의 경우는요.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스피킹을 가르치려면 스피킹 실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돼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굳이 객관적인 숫자로 제가 기준을 정하는 게 깔끔하다면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토익 스피킹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점 만점에 160점 이상이 레벨 7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가벼운 주제에 대한 그 프리 토킹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 말하기 교수 학습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유초등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영어를 잘해요가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거 진짜 중요해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건데요. 말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적 활동, 정의적인 측면을 매우 타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업 활동이나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표현이 한국어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도를 더 잘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인 교사가 굉장히 강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틀린 문장을 바로 할 때 다양한 오류 수정 전략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지도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킹 지도에 많이 사용되는 교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예고된 것처럼 이제 코스북과 스피킹 스킬북 이렇게 두 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두 교재의 교수학습 목표라든지 접근법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는 코스북으로 큰 틀에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훈련을 하고 큰 틀에서 정확한 문장이라는 거는 그 문법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반복으로 강화를 확실히 시켜주고 스피킹 스킬북에서는 적절한 어휘, 요 정도의 어휘 풀이 있고 요 정도의 패턴 풀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골라서 잘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어휘와 패턴을 잘 사용해서 이제 그 유창한 문장들을 구사하는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지문.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래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왼쪽이 Common Everyone의 그 마지막 장이고 오른쪽이 Everyone Speaking Skillbook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이제 결과물이니까 학습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되기까지 준비를 시키는 거죠. 단원을 흘러가면서. 두 글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같은 지문이더라도 패턴의 반복이라든지 물론 난이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교재를 비교해보면. 근데 이제 마지막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깊이라든지 난이도가 좀 다르죠. 되게 반복이 많고요. 패턴 반복, 어휘 다양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오른쪽이 조금 더 various 하죠. 글의 흐름도 좀 다르고요. 여기는 플롯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빌드앤그로우 대표 코스북인 Common Everyone 그리고 스피킹 스킬북인 Everyone Speak를 제가 이제 리마인드 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mmon Everyone 같은 경우는 유치부터 초등 2, 3학년까지 진행하기 좋은 6권 구성의 코스북인데요.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어학원에서 파닉스 과정을 학습한 학생이 시작하면 좋은 교재입니다. 1권까지, 1, 2권까지는 파닉스 같이 해도 좋지만 파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요거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스북이라는 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학습하면서 특히 유초등 시기에 좀 필요한 그 의사소통 능력을 역량을 키워주는 유형의 교재를 코스북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연령대 학생들이 좀 쉽고 재미있게 영어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이런 화려한 콘텐츠를 코스북은 담고 있습니다. Everyone Speak는 스피킹 스킬북이에요. 우리가 코스북이 4 skills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면 스킬북은 말하기면 말하기, 읽기면 읽기 이렇게 단일 스킬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재입니다. Everyone Speak 시리즈는요. Everyone Speak Kids 3권, Everyone Speak Beginner 3권, Everyone Speak 3권 이렇게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거는 중간 단계인 Everyone Speak Beginner이고요. 학생들이 파닉스를 마스터하고 기본적인 어휘나 구문을 사용해서 말하기를 진행할 수 있으면 짧은 문장이라도 말하기를 진행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코스북 기준으로는 한 3, 4권 정도 마친 학생이고요.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초중등 영어 교과서나 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presentation. 평가를 볼 때는 이제 presentation으로 보죠. 개인이 이제 독백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기초부터 좀 체계적으로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그 1인 말하기, 이런 공개적인 말하기를 롤플레이 또는 뭐 스토리텔링 이렇게 쉽고 좀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예, 그 단원 구성을 보시면요. Common Everyone 4권, Everyone Speak Beginner 3권인데요. Common Everyone은 코스북인 만큼 이제 8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려하죠. Everyone Speak는 한 단원에 4페이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북이 핵심 어휘, 패턴 소개하고 묻고 답하기로 말하기 연습하고 이것도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한 활동이죠. 그리고 긴 대화나 지문으로 리딩 자료를 리딩을 하고 리딩 자료로 이런 거를 읽고 빈칸 채우기로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Then presented to the class라는 게 있어요. 빈칸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단어 정도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Everyone Speak Beginner 같은 경우는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롤플레이랑 스토리텔링이에요.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코스북과 유사하게 여기 2가지가 있는데 롤플레이, 스토리텔링 이렇게 있어요. 이 롤플레이 같은 경우 코스북이랑 비슷하게 핵심 어휘와 패턴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핵심 어휘 패턴 소개되죠. 왼쪽에. 그리고 짧은 대화문으로 말하기 연습하고 긴 대화를 원하는 대로 응용해서 말하기를 연습하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의 경우는요. 롤플레이에서 진행했던 어휘를 점검하고 짧은 대화로 패턴 점검하고 약간 리뷰의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원, 2단원에서 롤플레이를 하고 3단원에서 그 롤플레이 했던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말하기의 어떤 포맷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화문이 아니라 독백으로. 빈칸 채우기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기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독백이라서 수행평가의 그 프레젠테이션과 더 가깝죠. 둘 다 이제 이 둘 다 보시면 그 Common Everyone의 스토리 부분 그리고 이제 그 Everyone Speak 롤플레이 단원의 스토리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요. 둘 다 뭐 핵심 어휘나 패턴이 들어간 대화문을 롤플레이로 말하기 연습한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데요. 왼쪽 Common Everyone은 주어진 대화문을 그대로 말하는 반면에 오른쪽 Everyone Speak는 일부 내용을 자 여기 보시면 일부 내용을 학습자가 임의로 바꿔서 응용한 말하기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 자기 말하기, personalization이 Everyone Speak에 좀 많아요. 아까 보셨지만 Common Everyone의 마지막 활동인 presentation 경우에는요. 패턴 훈련을 위한 말하기. I want to, because I want to work. 이런 패턴 훈련을 위한 말하기 활동에 가깝다면 Everyone Speak에서 그 2번째 롤플레이 이후에 등장하는 그 3단원 스토리텔링 과제는 조금 더 플롯이 있고 언어 사용의 폭이 넓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특성이나 수업 목표를 잘 고려하셔서 화려한 활동으로 좀 쉽고 재미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패턴 반복을 통한 문장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코스북으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중등 내신 수행평가 대비를 생각하는 좀 집중적인 짧고 굵은 스피킹 수업에는 스킬북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 말하기가 재밌죠. 자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참 말하기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홍강 선생님들께서 차근차근 따라가실 수 있는 스피킹 교수학습 활동 구성 그리고 몇 가지 팁을 전달을 드릴게요. 말하기 수업은 저는 이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만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계획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파닉스, 듣고 말하기, 보고 읽거나 말하기, 대화하기, 그리고 발표하기 이렇게 저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파닉스 활동은요. 파닉스를 학습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파닉스 점검 및 입풀기용으로 수업 시작할 때 짧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듣고 말하기 같은 경우는 듣고 따라 말하기, 들은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뭐 듣고 질문에 말하기로 답하기 이렇게 구성이 돼요. 각각 목적과 쓰임이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글이나 그림을 보고 읽거나 말하는 활동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습한 언어와 내용을 학생 스스로 조합해서 대화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진행합니다. 자, 메인 활동은 이렇게 제가 대여섯 가지로 구성을 하고요. 네, 클레어 조이 선생님 응용 말하기, 퍼스널라이제이션, Growing English 선생님 포스북으로 기본기를 연습한 후에 스킬북을 한 번 더 하면 아주 좋죠. 스피킹 완전 제대로 강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지치지 않는다면 다른 거랑 좀 병행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방금 전에 이제 활동 측면에서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은지 말씀을 드렸고요. 유형을.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평소에 하시는 거, 스피킹에 좀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1번 보시면 대화 루틴 만들기. 그 6개월짜리 수업이든 1년짜리 수업이든 매 수업 시작하자마자 루틴처럼 반드시 진행하는 그 고정적인 묻고 답하기 대화가 있어요. 실패 확률이 아주 낮은 간단한 말하기로 좀 소소한 성취감도 주고 애들 긴장감도 풀어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활동으로 더 자세히 보실게요.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항상 뭐 교사가 묻고 학생이 답하는 그런 일방적인 대화 패턴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면 말하기 활동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그냥 뭐 궁금한 거 있니?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잠시 구체적인 활동으로 어떻게 이제 입을 여는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와 패턴 등 언어 재료를 풍부하게 제시할 것. 우리가 스피킹이라고 하면 productive skill, produce 그냥 하는 거. 학생들이 자기 머릿속에 저장된 표현이나 문장을 스스로 발화하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유초 등의 스피킹은 충분한 스캐폴딩이 필요합니다. 재료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용과 언어 측면에서 많은 재료를 주시고 그것을 문장으로 잘 조합해서 발화하는 훈련을 생각보다 오랫동안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거. 가끔 스피킹 수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영어 100%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스피킹이니까 당연히 영어 100%지. 학생들에게 한국어 금지 이런 규칙을 내리시는 분, 원어민 선생님들 한국어 금지 규칙 많이 내리세요. 근데 뭐 확실히 강제로라도 우리가 영어만 써야 된다면 학생들이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 머리를 계속 굴려야 하긴 합니다. 그것도 뭐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반에 단원 시작할 때 타겟 익스프레션을 소개하는 단원 학습 초기에는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쓰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뭐 막연하고 애매한 상태를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학생들에게 익숙한 한국어 사고나 언어 형식을 활용을 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게 유초등 학습자에게는 효율적입니다. 이게 또 학생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가 개별 맞춤형 수업을 개별 맞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생 역시 한국어 발화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해버리면요.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려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입을 아예 다물어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성인분들도 계세요. 안 그래도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영어 시간이 두려워지기까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학습한 표현을 반복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애들 고민에 있었죠. 현재 진행형 같은 걸 배우고 나서 한동안 진행형이 안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뭐 Common Everyone 3권에서 현재 진행형을 배우고 그 뒤부터는 안 나와요. 그리고 Common Everyone 4권을 넘어간 다음에 후반부에 과거 진행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형 말하기가 갑자기 또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거 진행형을 배우고 훈련하고 활용하면서 강화가 되려다가 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머릿속에서 또 싹 지워지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끔씩이라도 틈틈이 현재 진행형을 활용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시청각 자료라든지 퀴즈라든지 게임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 구성하실 때 그 요소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즉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언어 재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 책은 지면의 한계로 반복을 잘 안 해줍니다. 지면의 한계가 있죠. 책이 반복까지 해주려면 단원이 진행되면 될수록 단원 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시청각 재료를 제공하는 건데요. 우리가 스피킹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m afraid I can't. I'm afraid I can't. 무슨 뜻이죠? I'm afraid I can't 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완곡하게 거절하려는 목적으로 말하는구나. 이 뒤에 거절 이유가 나오겠구나. I have a lot of homework.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I'm afraid I can't를 딱 들으셨을 때 이 그림이 상황이 딱 컨텍스트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상황을 단서를 충분히 제시해야지 그 랭귀지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각인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PPT, 이북, 영상, 오디오, 플래시카드, 만들기 자료 이렇게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그 부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선생님 에너지도 절약하고 아이들도 다양한 자극에 말하기로 반응할 수 있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력에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랜덤 게임인데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이 말하기는 영역 특성상 학생들 실력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드러나는 퍼포먼스잖아요. 그래서 뒤처지는 친구들은 자칫 낙오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뭐 자기가 스피킹 기회를 독점한다고 해서 꼭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골고루 기회가 좀 분배되고 골고루 활동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게임 3개 중에 하나는 운의, 럭크의 요소를 팍팍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그 이론적인 부분을 다양한 활동에 적용해서 단원 수업을 구성해 볼 텐데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웜업부터 시작해서 주제 소개 및 배경 지식 활성화, target language 소개, 이제 뭐 word랑 패턴이 되겠죠. structures가 되겠죠. 그리고 훈련, 배우면 훈련해야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학습 목표가 communication이냐, presentation이냐에 따라서 대화냐, 독백이냐, 발표냐에 따라서 그 다음 흐름이 각각 대화 소개, 훈련, 발표, 그리고 대본 소개, 훈련,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각 단계에 활용될 자료나 활동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Good afternoon, good morning 이라고 해야죠. 저 요거 안 바꿨어요. 이거 Common Everyone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거든요. 오프닝 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Are you ready for class? Yes, I am. 자, daily routine으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아까 루틴 보셨죠? 팁에. 이때는 코스북의 가장 첫 번째 학습 컨텐츠, 스타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스타터는요, 해당 교재를, 레벨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앞서서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숫자, 뭐 기초 단어, 이런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Common Everyone 같은 경우, 이렇게 6개 레벨의 첫 부분에 각각 스타터 2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을 3개월 정도 사용하신다고 할 때 3개월간은 해당 교재의 스타터 컨텐츠를 루틴으로 구성하셔도 좋고요. 예를 들면 1권 배우면서 뭐 이게 1권이에요. 배우면서 알파벳으로 뭐 눈치 게임 진행한다든지 색깔 말하기 게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루틴을 진행하면 좋고요. 색깔 말하기 게임 아세요? 애들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의 색깔을 읽는 거예요. 많이 아시죠? 그래서 green이라는 단어를 빨간색 글자로 적어놓고 아이들이 green이라고 읽으면 틀리고 red라고 읽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자동적으로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 글자를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있는 활동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게 지금 Common Everyone 3권이에요. 이렇게 3권에 나와 있는 요일, 날씨, 날짜 표현을 6개월, 1년 내내 루틴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 보시면 요일, 날씨, 날짜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냥 1년 내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스타터에 여기 요일 컨텐츠가 있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날씨, 날짜, 기수, 서수 요 정보가 이제 2단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How's the weather today? What's the date today? 요걸 이용해서 처음 한 달간은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3 questions, 3 answers. 처음 한 달간은 선생님이 요걸 질문을 하세요. What day is it today? 아이들이 It's Monday. What's the date today? It's January 3rd. How's the weather today? 창문 한번 보고 It's sunny. 이런 식으로 교사 질문, 전체 학생 답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한 달은요. 처음 한 달간은 교사의 주도하에 그 다음 한 달은 랜덤으로 학생 한 명을 뽑으세요. 랜덤으로 뽑힌 학생 한 명이 질문하면 이 학생이 맨 왼쪽에 있는 학생이 What day is it today? 라고 질문하면 나머지 전체 학생들이 답변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을 각각 뽑아서 대화를 진행하도록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눈치 게임이다, 시장에 가면 이런 게 한국식 게임이잖아요. 손병호 게임도 그렇고 손가락 접어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만들 때 한국식 게임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거를 영어로 해요. 369 이것도 이것도 이제 369도 영어 게임에 많이 활용을 해요. 한국 게임은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한국인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있겠죠. 뭐 순발력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잘하니까 순발력이라든지 뭐 다른 요소, 그 게임이 담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한국인들한테, 한국 애들한테 어필하는 요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제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재미있어 하는 게임들을 이렇게 풀어 놓으시는데 그게 워킹 안 할 때가 있어요. 틱택초우 같은 것도 외국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파악하지도 못하겠고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규칙들 같은 거를. 이렇게 저는 이제 묻고 답하기를 시작한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는 classroom rules 암송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처음 한두 달간은 연습도 시키시고 칠판에 문장을 붙여놓고 그대로 따라 읽기 시키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 문장을 외워서 말할 수 있게끔 지도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classroom rules 3, 2, 1, go 하면 전체 학생이 동시에 1. Don't talk when the teacher is talking. 2. Be polite in your words and body language. 3. Keep your hands, feet, and object to yourself.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콘텐츠도 역시 Common Everyone 레벨 6 스타터에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질문 답변 또는 이 규칙 모두 진행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습관만 되면 한 달 정도만 걸릴 거예요. 이때 입을 풀어주시면서 영어에 대한 감각도 깨우고 소소한 성취감을 주면서 학습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를 들어갔는데요. 학습이 아니라 점검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볍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북 Common Everyone의 경우는 레벨 3까지 이렇게 3차시 구석에 tongue twister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실물 교재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애니튜터 통해서 이북으로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모아서 요걸 다 모아서 요런 애들 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임의로 고른 그 아이들이 임의로 고른 타겟 사운드에 해당하는 텅 트위스터 게임. A 이렇게 E면 그거를 이제 모아 놓으셨던 거를 하나씩 이렇게 요거구나. 애들이 요걸 골랐구나. 이번에 너 이거 읽어야 돼. 네가 이거 뽑았으니까. 이렇게 그런 텅 트위스터 게임 하셔도 되고. 이거 지난해 세미나에서 했죠. 진행했던 방법으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게임 진행하셔도 재미있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벳이 뜨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안 틀리고 끝까지 읽은 친구가 점수를 얻는 거죠. 요것도 다 커먼 에브리원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이북에서 확대해서 이제 확대 캡처해가지고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이제 단원을 시작할 텐데요.
주제 소개하고 배경 지식 활성화하는 그림 묘사, 이야기 시청하기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요거 1페이지 아니죠. 첫 페이지 아니죠. 저는 단원 학습 시작하면서 스토리 부분을 먼저 보여줘요. 이 스토리가 주제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시작부터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된 언어를 접하면서 그 스토리 안에 있는 언어를 접하면서 학습 목표를 파악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듣고 보기만 해도 좋지만 자, 여기 이렇게 듣기 자료가 있죠. 자, 듣고 보기만 해도 좋지만 자료가 주어지면 사실은 활동으로 활용을 하는 게 학습 효과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스토리 이후에 이제 퀴즈 하나 있어. 스토리 다 듣고 난 다음에 퀴즈 하나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시청을 하겠죠.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Lesson 3. Story. A. Listen, then act it out. Tim, I have 2 tickets for Nick's magic show. Awesome! Why don't you come with me? Sure, Ming. Does Nick like to do magic tricks? Yes, he does. He loves to do them. Oh no! I don't see Speedy. Where is he?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What is Nick doing? Nick's doing his magic show.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한국어로 물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면 매직 쇼는 닉이에요. 그것만 해도 듣고 잘 이해했다라는 거니까. 물론 영어로 try를 하면 그거 교정 조금 다듬어 주신 다음에 문장 바로 하면 아주 좋은 거죠. 점수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요 왼쪽은요. 방금 들으셨던 거. 왼쪽은 common everyone. 오른쪽에 2개예요. 하나, 2개. 자, 보시면 1과. 요게 1과의 스토리고요. 요게 2과의 스토리예요. 자, 근데 저희는 그 everyone speak 3과 3단원을 배울 건데 왜 1단원, 2단원의 스토리를 제가 가져왔을까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Everyone Speak Beginner 같은 경우는 3개의 단원이 마치 그 링크 시리즈의 챕터처럼 한 묶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 2개 단원에 이렇게 롤플레이용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세 번째 단원마다 스토리텔링을 말하기 대본, 스토리텔링용의 말하기 대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단원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스토리는 아무래도 뭐 영상이든 오디오든 시청각 자료가 흥미 유발이나 뭐 상황 이해 이런 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단원인 3단원 또는 뭐 여기 6단원 이런 거 시작할 때도 앞서 나온 2개의 단원의 롤플레이용 스토리를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누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과의 롤플레이, 2과의 롤플레이를 누적시킨 게 3과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2개 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에는 없어요. 이런 그 오디오가. 여기는 필요하지 않은 그 단원이에요. 그래서 앞서 나온 2개의 오디오나 비디오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듣고 따라하면서 귀를 트였다면, 듣고 따라해야죠. 이제 뭐 퀴즈도 풀고 그럼 다시 들으면서 따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귀를 트였다면 이제 본격적인 말하기로 들어가야겠죠. 단어는 이제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그림을 묘사하면서 능동적으로 주제에 다가갈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스피킹 수업 팁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자? 질문자 역할을 주는 내용 기억나시죠? 저는 예시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문 하나는 해요. What do you see?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I am looking at 또는 I can see 뭐 Nick, I can see 뭐 a robo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부터는 질문을 너희들이 만들 거고 내가 답변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보시는 퀘스천 빙고를 했어요.
의문문에 쓰이는 6개 의문사, 뭐 있죠, 뭐 who, when, what, where 이런 거. 그리고 is, are, do, does, can 이렇게 9개 단어를 제공을 하고 학생들이 알아서 그 9개 단어를 배치하는 거예요. 알아서 빙고판에 배치하고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where are they? 라고 하면 제가 they are in the schoolyard 대답하고 그 where are they? 라고 질문한 학생은 where에다 동그라미 치고 만약에 질문을 못 만들겠으면요. 한글로 질문해도 돼요. 그럼 제가 영어로 바꿔줄 거예요. 2단계에서는 괜찮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빙고를 먼저 완성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꿔주실 때 그냥 얘네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where are they? Repeat after me. Where are they? 그러면 학생이 where are they? 그럼 다시 질문해볼까? Come again. Where are the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때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제 영어로 해야 돼요. 따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 자기 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빙고를 먼저 완성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everyone spe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여기 보시면 질문과 답변이 문장으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빈칸 하나 각자 채워서 쓰여진 문장을 제대로만 읽으면 됩니다. 물론 6번 같은 경우에 다 빈칸이죠. 자기가 만드는 거, 만드는 질문, 자기가 만드는 답.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문장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발음 갖춰서 읽는 것도 하나의 스피킹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스피킹 활동 유형에서 언급했던 글자 보고 읽기 기억나시죠? 자, 이제 target vocabulary 그리고 target pattern, target structures를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소개하고 훈련까지. 자, 이때 저는 파워포인트 자료 활용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단어 학습 초기에 핵심 단어나 핵심 표현을 배울 때 이미지와 오디오로 반복 제시되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북 Common Everyone, 왼쪽이 Common Everyone이거든요. Common Everyone 같은 경우는 진짜 파워포인트 맛집이거든요. 제가 다양한 출판사들이 화려한 파워포인트를 이제 부가자료로 제공하지만 Common Everyone이 제 기준으로는 제가 파워포인트 되게 잘 만들어요. 저 파워포인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드는 거. 제 기준이 낮지 않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온라인 플래시 돌리는 것 같이 되게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시선을 교재에서 모니터로 잠깐 돌리시고 배웠으면 뭘 해야 되죠? 자꾸 사용해보면서 강화를 시켜야겠죠. 역시 제공되는 플래시카드를 출력해 놓으시면 간단한 활동 재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와 글자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반 접어서 출력하시고 반 접어서 앞뒷면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잘라서 따로따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림만 있는 거, 글자만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2가지 버전 다 만듭니다. 어차피 뭐 그 단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치워버리니까요. 이제 초반부터 선생님도 학생도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그런 가벼운 게임으로 단어 훈련을 하면 좋은데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이제 막 배웠잖아요. 이제 막. 그러면 요 카드를 처음에는 글자가 보이는 상태로 일렬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글자를 소리내서 읽고, 쓰여진 걸 소리내서 읽고 뒤집어 나가는데요. 다 뒤집으면 이제 다 그림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에서부터 그림을 보고 단어나 표현을 말하고 뒤집어서 이제 글자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게임처럼 진행을 하시려면 틀리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이 한 세트를 완성하는지 상대방이 시간을 재는 식으로 장치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게임 하셔도 좋고요. 많이 활용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이 있죠. 단어, 표현 다음에는 패턴, structures가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1, 2단원에 있었던 패턴도 소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대화문으로. 대화문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코스북 Common Everyone 같은 경우는요. 교재 활동이 되게 많아요. 교재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교재 콘텐츠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그림이 조금 작지만 이게 친구랑 여기 가위바위보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이동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착지에 다다르면 이기는 거고요. 이렇게 묻고 답하기로, 자, 오른쪽 같이 묻고 답하기로 설문조사 진행하는 활동도 있고요. 자, 요렇게 코스북이 좀 쉽고 재미있는 접근을 취한다면 스킬북, Everyone Speak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확실히 배우고 훈련하고 넘어간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교실 수업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1대1 수업하실 때, 1대2 수업할 때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학생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는. 근데 활동이 조금 아쉽다면, 활동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북에서 이렇게 교재 컨텐츠를, 요 교재 컨텐츠를, 요거를 확대 출력해서 페이퍼 스트립으로 만들어요. 질문과 답변 문장이 적힌 페이퍼 스트립을 다 뒤집어 놓고 안 보이는 상태로 한 사람이 임의로 선택해서 쪽지를 읽으면 Who are Albert and Scott looking at? 그러면 상대방도 임의로 한 장 선택해서 읽고 He likes fall the best. 질문과 답변이 매칭되면 둘 다 점수를 얻고 지금과 같이 매칭되지 않으면 다시 엎어놓고 또 섞은 다음에 또 이렇게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막 게임 구성지게 뭐 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요. 이거 재미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해요. 또는 이렇게 플래시카드 다시 사용하셔서 제로카드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제로카드라는 거는 목표가 내 손에 있는 카드가 제로에 가깝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제로에 가까운, 더 적으면 적을수록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카드 두 세트를, 똑같은 거 이제 두 세트를 섞어서 학생들이 이제 각각 섞어놓은 채로 5장씩 뽑고, 그 나머지 카드가 남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엎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가진 카드의 그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고 내려놓는 거예요. 엎어놓는 거예요, 다시. 이게 뒤에 껴놓겠죠. 가운데 그 카드 스택에서. 만약에 내가 문장을 만들 수가 없거나 상대방이 이미 얘기한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새로운 카드를 한 장 가져가야 됩니다. 규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이용해서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모니터 한번 다시 쳐다봐야 돼요. 노래 들으면서 활동할 건데요. 노래를 그냥 듣고 부르고 넘어가도 좋겠지만 학습 효과를 주려면 노래 한번 듣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 노래 한번 더 듣고 따라 부르기, 노래 틀어놓고 질문 파트와 답 파트, 노래 틀어놓고 그 가사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고 퀴즈 풀어보실까요? Yoga.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to perform in place? No, I like to do yoga more. Does she like to do magic tricks? Yes, she does. Yes, she does. Does she like to build robots? No, she likes to do magic tricks more. Does he like to play instruments? Yes, he does. Yes, he does. Does he like to knit gloves? No, he likes to play instruments more. 자, 요렇게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pop quiz. Does he answer me as fast as you can? 뭐 이러고 이제 Does he like to knit gloves? 그러면 이제 막 누가 손 들어서 No, he doesn't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No, he does not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퀴즈 같은 걸 몇 개 내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요 아이들이 이렇게 Does she like to do magic trick? 누군가는 이렇게 question 파트에 있는 걸 부르고 Yes, she does, yes, she does 이렇게 answer 파트에 있는 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부르면서 이거 말하기 활동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기 활동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노래 부분부터는, 자, 여기 부분부터는요,
이제는 문장으로 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답 형식이 아니라 문장에 조금 정확성을 갖춰서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발화하는 틀린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순순히 고쳐주시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제가 여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이라고 말했어요. 자,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자, 뭐가 틀렸죠? 뭐 틀렸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일반 동사에 s 안 붙였죠. 자, 그럴 때 교사가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 일단 학습 초기 단계에 진행하는 recast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이 저랑 같이 계신 분이 학생 역할을 좀 해주실 텐데요. 자, take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문장 바로 해주세요.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아, you mean he takes the bus to go to school.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강조하려고 강조한 건 아닌데 제가 평소 그게 전략이 나와가지고 모르고 S가 강조됐는데 he takes the bus to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그냥 나를 따라하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recast면 다음 전략 explicit correction 가볼게요.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he takes라고 해야지. He takes the bus to go to school. 자, 요렇게 takes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explicit correction입니다. 뭐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elicitation 진행해 볼게요.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he? 우리 3인칭 단수 he가 주어면 어떻게 문장 만들기로 했지? 다시 바꿔볼까? 이렇게 학생으로부터 올바른 표현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elicitation. 자, 그 다음은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take라고 해도 되나? 우리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오면 동사 어떻게 바꾸기로 했지? 자, 그러면 학생들이 동사에다가 s나 es 붙여요. 이렇게 규칙을 답하겠죠. 그게 metalinguistic feedback. 자, 그 다음에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자, 이 clarification request는 조금 더 위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류를 발화했을 때 pardon me? come again? 뭐라고? 이렇게 못 알아들은 척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장을 고쳐보라는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고칠 수도 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못 고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pardon me? 라고 하면 내가 목소리를 좀 너무 작게 했나 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repetition은요. He take the bus to go to school. he take? 이렇게 틀린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틀리게. 네가 여기를 틀리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충 분위기나 억양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이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겠죠. 올바르게 고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는 평소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하셨나요? 이렇게 복합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거 많이 사용하셨어요? 갑자기 생각하시려니까 기억이 안 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게 전략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리캐스트요. 리캐스트가 사실은 효과적인 전략인 그 학급 분위기나 그 학생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사실 리캐스트 많이 해요. 첫 번째요. 첫 번째 많이 하시는구나. 그냥 바로 고쳐주시는구나. repetition, he take 이런 식으로 이 repeat를 한다는 게 학생의 오류를 내가 repeat 하는 거죠. 마지막요. 마지막이랑 첫 번째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학습자 연령에 따라 학습 스타일에 따라 스피킹 레벨에 따라 이 효과적인 전략이 다르고요. 또 이제 뭐 처음 하는 실수인지 아니면
뭐 계속 저지르는 실수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단지 실수인지 아니면 틀렸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발화를 하는 거지. 에러인지 mistakes인지 에러인지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이 다릅니다. 저는 주로 학습자 스타일에 맞춰서 좀 스피킹에 좀 소극적이거나 예민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때는 제가 recast 또는 뭐 explicit correction 으로 제가 직접 교정해줘요. 근데 적극적이고 좀 실수라든지 지적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elicitation, metalinguistic, repetition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표현, 패턴, 짧은 문답 배웠으니까 이걸 다 버무려서 긴 대화로 롤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발표하는 일만 남았죠? 우선 롤플레이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단원 시작하고 들었잖아요, 이 스토리를. 근데 시간 좀 지났으니까 뭐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일단 저는 이 책을 덮게 해요. 자, 이거 덮어진 겁니다. 책을 덮게 해서 이번에는 듣고 나서 퀴즈를 주는 게 아니라 듣기 전에 질문을 줍니다. 사전 질문. Listen to find out the answers for the two questions. 1. Who has tickets for Nick's magic show? 2. What comes out of Nick's hat? 요거 그림 안 보는 상태니까 대사도 지금 노출이 안 된 상황이니까 애들 책 덮고 있는 상황이니까 듣지 않고서는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자, 갑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요. 자, 다 듣고 이거 아까 들었죠? 다 듣고 답을 확인할 때 이번에는 학생들이 full sentence로, correct sentence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때 예를 들어서 뭐 Who has tickets for Nick's magic show? 그러면 Ming 이러면 안 되고 Ming has tickets for the magic show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이거 애들 진짜 많이 저지르는 실수죠. Ming has ticket for the magic show라고 답하면 어떻게 오류 교정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오류를 범한 학생이에요. 오류 바로 했어요. Ming has ticket for the magic show. Does she have one ticket?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뭐 6개, 7개 뭐 explicit correction, 뭐 repetition, elicitation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조합해서 저희만의 그 전문적인 customized 된 전략을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Does she have just one ticket? or 이런 식으로 잘하셨어요. 올리비아 제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no, two tickets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시는구나. tickets라고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Ming has ticket for the magic show라고 하면 just ticket, a ticket, or tickets 이렇게 저는 옵션을 줘요. just ticket, a, or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주고요. 이제 책 펴고 다시 들으면서 문자와 소리를 매칭시키고 이제 문자 보면서 이제 읽기 내가 귀 속에 들어오는 오디오랑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들으면서 따라 읽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활용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롤플레이 하기 전에 연습시켜주는 차원에서 스토리에 사용된 그 내용과 언어 암기를 해야지 롤플레이 할 거 아니에요. 대놓고 보고 읽는 거 아니니까요. 연습을 그 스토리의 내용과 언어 암기를 좀 도와주는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등장한 캐릭터들 마스크 하나씩 앞에 놓아주시고요. 특히 이제 Common Everyone 같은 경우는 6명의 그 캐릭터가 6권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쓰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의 한 장면을 자 대사 없이 그림으로만 제시를 하면 가장 빨리 캐릭터 마스크를 들고 아무거나 들고 해당 대사를 말하는 친구가 점수를 얻어가는 겁니다. 1등은 2점, 2등은 1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늦어서 아웃이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시켜주시고 롤플레이를 진행하면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수행평가에 가까운 독백 형식의 스토리텔링 태스크를 진행해 볼게요. 2단원에서 롤플레이 했던 스토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응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인데요. 자, 보시면 조그맣지만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원하는 소재를 선택해서 아래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스토리텔링 연습시켜주는 차원에서 친구들이랑 질문 답변으로 인포메이션 갭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역시 여기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거 질문, 그 다음에 오른쪽이 답변이에요. 답변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야기에 근거해서 답변을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My Dorothy가 이게 도로시예요. 도로시가 어쨌다 저쨌다를 이제 내가 이야기를 짓는 건데 내 버전의 도로시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친구 버전의 도로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Which season does your Dorothy like the best? 그럼 이제 친구가 그러죠. My Dorothy likes summer the best. 그러면 how about yours? 그러면 내가 My Dorothy likes winter the best. 그러면 이제 친구는 summer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친구 도로시에 대해서 이렇게 summer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She likes summer the be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의 답변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간단히 주시고 워크시트 공책에다가 적어도 돼요. 근데 워크시트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공책에다 적으려면 다 적어야 되니까 문장을. 워크시트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블랭크만 뚫어 놓으시고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도로시용. 그래서 서로 나중에 비교해 보면서 내 도로시에 대해서 내 친구가 잘 듣고 잘 썼나를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짧은 글을 완성한 뒤에 스토리텔링 대본이 될 긴 글을 작성할 건데요. 자, 완성하기 전에 학생들이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제가 샘플 스토리를 보여줘요. 저는 항상 샘플을 보여줘요. 샘플 스토리는 이거는 티처스 가이드북에 있고요. 보여주면서 따라 읽어야 돼요. Read out loud together 이렇게. 그게 결과물이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게임도 진행했는데요. 프롬프터 게임. 요즘 인스타에서 등장하더라고요. 이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제 아나운서나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시선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옆에 있는 그 프롬프터를 읽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읽는 것도 되게 유창성에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유창성을 키우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결과물은 뭐다? 글쓰기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게 만드는 그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샘플을 보고 이런 프롬프트 게임을 하는 게 다 말하기 훈련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보실 거냐면 요 지금 그림이 점점 사라질 건데 제가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Dorothy likes summer the best. She likes to go swimming with her friends in summer. Dorothy wants to go swimming with Molly, but Molly has a headache, so she can't go. Dorothy asks a team to go swimming, but his back hurts, so he can't go. Dorothy goes swimming alone. She meets Albert there. They became friends. They swim together and have a good time. Man, this is tough. 그쵸?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림 처리돼 있는 상태에서 파워포인트에서 그 사라지기 애니메이션, 사라지기 효과를 선택하시는데 그 사라지기 효과 중에서 뭐죠 그게? 사라지기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사라지기 효과 하나씩 누르세요. 하나씩 누르면서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거. fade out 되는 거. 근데 이 영문이 아니라 한글, 저도 한글판 사용하는데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실 텐데, 많이. 네. 그래서 요거 그냥 그림 딱 붙여넣고, 그 애니메이션 효과 딱 하나, 사라지기 효과 딱 하나만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고래범 선생님. 특정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거 그냥 원하시는 그림 딱 붙여가지고, 글씨 붙여서 사라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조금 만지작 거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해보셔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수업 활동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쓰기와 말하기를 연습하고 본인만의 태스크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민 없이도 저희가 지금까지 원어민 없이도 화려하고 효과적인 스피킹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전달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조금 그래도 5가지 정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기억에 남는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 또는 표현이 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카드 뒤집기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이거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자, 플래시카드가 요거 제가 갖고 와서 설명드릴 것 같다. 플래시카드가 지금 단어예요. 제가 이제 과일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읽는 거예요. 그냥 strawberry 하고 딱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스트로베리 그 그림이 나와요. watermelon 뒤집고 그림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grapes 뒤집고, cherry 뒤집고,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다시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리 그림, 그 다음에 포도 그림, 수박 그림, 그 다음에 딸기 그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체리 그림에 그림 보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cherries 하고 확인하고, grapes 확인하고, watermelon 확인하고, strawberry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를 읽고 약간 literacy, 이걸 읽을 수 있느냐, 발음을 잘 갖춰서 strawberry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림 보고 그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시지만 여기다가 시간 제한이라는 장치를 주시면 굉장히 또 스릴 있는 그런 게임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시간 제한 그거를 가지고 왓츠를 가지고 이렇게 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이 카드의 개수를 좀 많이 주시면 많이 줄수록 더 스릴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억력 효과 때문에 기억력 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가 한 10개 정도 쭈르륵 있으면 한 3개 넘길 때쯤에는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거꾸로 돌아갈 때는. 자, 그런 식으로. 모래시계 좋습니다. 네, 모래시계 아주, 네, 모래시계 좋죠. 네, 클레어 조이 선생님, 네, 스피킹 수업에서 오류 수정해주는 거, 티 안 나게. 그렇죠. 그 티 안 나게가 참 아이들의 셀프 컨셔스니스라고 하나요? 좀 두려워서 발화 잘 못하는 애들, 막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오류 수정 전략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문조사, 여기 QR코드잖아요. 진행과 함께 이제 빌딩그로 네이버 카페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후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점점 적은 후기가 올라오는데, 물론 다 시청 되게 잘 하시고 바쁘시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시면 올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까지 챙겨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후기 올려주시면 물론 제 만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미나 못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어떤 아쉬움을 조금 덜 수 있는 어떤 자료 공유에, 정보 공유에 기회가 되고, 또 홍보도 되고, 그래서 후기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캡처하신 게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문의사항, 교수법 관련된 문의사항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고, 저희 교재 관련된 어떤 정보도 저희 직원들이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링크가 나갔죠. 네, 설문조사 링크가 나갔기 때문에 그 링크에다가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저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더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